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고 특히나 그러네요. 좀 힘들어하셨던 종목들을 지금 많이 구제받기 위해서 남겨주시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용기 내서 올려주세요. 진단을 받아야 앞으로의 갈 길이 보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1부하고 다른 것은 2부 때 히든 카드가 있다라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히든 카드에 있는 종목을 갖고 이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도 올라오신 분들이 계세요. 있어. 그래가지고 잠시 후에 그분은 절대 맞아요. TV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상담 있어요. 안 받았다고 나가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히든 카드를 꼭 기대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정도 힌트 드리고 꿀팁이네.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 머티 좀 봐드린다고 가야죠. 했었는데 두 아. 분의 의견을 좀 동시에 들어볼 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13만 6,300원에 자, 이분 여기에 그냥 승부수를 거신 것 같죠? 50%를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어제 오늘. 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쭉 가는 거 보니까 더 갈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해서 지금이 가장 낮을 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에코프로 머티 지금은 약간의 수익 더 낼 수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이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한 이후로 거의 매주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만큼 주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네. 네, 두 분의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송가람 대표께서는 에코프로 머티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유인지 매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보유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우선 보유하겠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듣고요. 네, 자, 전문가님요. 매도입니다. 매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갈렸어요.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보유 왜 해야 됩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반도체도 움직이고 있고 2차 전지도 움직이고 있고 최근 가장 수급이 좋은 섹터가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세 가지를 꼽을 텐데 주도 섹터로 보기는 힘들지만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 바로 첫 번째 로봇, 다음이 2차 전지, 그리고 다음이 반도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2차 전지 부분에서도 특히 이 에코프로머티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상장 이후에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뭐 밀리는 날도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이 에코프로머티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구체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필수적인 부품들, 전구체들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뭐 한 가지 이슈를 더 본다고 한다면 ESS 배터리 이 부분에도 이런 전구체들이 들어간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이 회사 자체의 성장성을 본다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은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바로 주도 섹터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주도 섹터가 없는 부분이지만 주도 섹터가 없는 와중에서도 수급이 어느 정도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주도 섹터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냐. 그 섹터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 산업군 전체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느냐를 봐야 될 텐데 지금은 이런 2차 전지 부분 안에서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전고체 배터리가 오늘은 굉장히 강했죠. 그 외에도 반도체도 최근에 뭐 소부장제주들이 강했고 그리고 로봇주들은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개별주들이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강했던 흐름 여기에 더해져서 이 분할대 부분이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까지 가장 강한 부분 수급 부분에서
매출까지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섹터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제가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바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대형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에코프로머티는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50%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할 때마다 비중 축소를 권유를 드리겠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20%, 15% 이렇게 낮은 비중으로는 5일선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수익 최대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시기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개별주적인 측면 그리고 2차 전지의 상반기까지의 매출 증대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지금 손절가는 13만 원. 이 5일선 라인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아주 많이 낮추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손절가는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이었던 15만 1,000원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가람 대표께서는 보유 의견이기는 하신데 우선은 이제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는 팔자인데 매도. 왜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기존 보유자들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비중 50% 축소. 그다음에 먼저 목표가 18만 원이고요. 손절가 12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 네. 지금보다 높은데 네. 왜 팔라 그럴까요? 네. 신규 진입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팔라 그랬지? 네. 그럼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신규 등록자잖아요. 그러면 비교 대상은 에코로 모티리얼 전구체 하니까 양극재 전구체. 양극재 하잖아요. 그죠? 하이니켈 하더라도. 그러면 에코프로 BM하고 비교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에코 BM이 과연 얼마 가서 고점이 올까요? 그러면 에코 BM 60조 정도 시가총 갔거든요. 내외. 네. 그러면 2025년 예상 실적에 80배가 갔습니다.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것도 에코프로 모티도 2025년도 영업이익에 80배면 딱 12조예요. 12조 정도. 그럼 10조를 돌파했는데. 그렇죠. 그럼 18만 원 12조 되거든요. 네. 지금부터 다시 가면 그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18만 원 간다면 13만 원이니까 5만 원 정도 먹으니까 20, 30% 수익이 나네. 요 생각은 개인들이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인들은 100%, 50% 먹을 수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물리면 다시 에코프로 꼴이, BM 꼴이 돈 나는 거예요. 70% 빠지는 거 60%. 그러면 이게 적정 주가가 이제 올해, 내년에 영업이 한 600억 대가 나올 걸로 600억 정도 내외가 나올, 예상은 이제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만 컨센서스보다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받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 긍정적으로 봐서 전부 다 해놓으면 지금 다 안 나오잖아요. 막, 컨센서스 안 나오거든. 그러면 600억 정도 영업이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 구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150배예요, 그냥. 영업이익에. 그러면 영업이익 150배라도 막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스토리 짜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주가가 막 올라갈 때 맞아요. 그죠? 실컷 빠지면 이게 적정 주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2025년도 예상 실적을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80배로 볼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만 원 정도 왔었기 때문에 이미 이 주식은 제가 이제 차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배워서인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없을 때는 이제 손가락 세듯이 세면 돼요.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양봉으로. 음봉이 몇 번째 나왔어요? 음봉이 2번 나왔잖아요. 네, 2번. 음봉이 2번 나왔다는 것은 이미 파동상으로 이제 마지막 한 번 올라간 파동이 남은 거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면 이 고점을 뚫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면 자, 요 고점을 뚫고 15만 뚫고 간다면 다시 양봉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가게 되면 여기서 한 20% 정도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18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지금 무너질 수가 있는데 무너질지 말지는 또 가봐야 되는데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추세의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데드크로스가 2번 나왔습니다. 여기 한 번, 2번 나왔잖아요. 데드크로스. 2번 나오고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파동이 한 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번이 일반적으로 오파는
다섯 번째 파동은 기본적으로 파동 공부를 하면 이 고점을 뚫는 파동도 오파가 됐지만 뚫지 않는 파동도 오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양봉주 가다가 25만 2천, 1200원 돌파를 못하고 이거 깨지면 이게 마지막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관과 개인이 여기 기관과 외국인 들어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가서 거래를 엄청 싣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양극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급격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 이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빠지면 급격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올라왔지만, 그래서 반전할 이번에 십자봉이니까 음봉으로 반전할 때 어떻게 힘을 갖고 어떤 식으로 반전하는지 꼭 체크해서 분봉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60분봉 차트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10연, 이분은 이제 가다가 10연 5천만 유지하면 되는데, 유지하고 올라가서 목표가도 감안해서 이렇게 보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송가람 대표께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할 때마다 비중 축소이고요. 목표가는 1차가 15만 1,000원, 그리고 2차가 17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는 반대로 절반 매도, 올라왔을 때 좀 팔자는 관점이시고, 남은 기술적인 한 번의 파동, 이거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2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부의 종목 진단 다시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창과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두 분께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 가능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김선량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제 오늘 잘 갔어요. 한 3.7% 올라가면서 37,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35,000원의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10% 들고 계시는데, 이 주식이 장중에 제일 잘 갔을 때는 93,000원. 예. 그때가 제일 높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점이 낮아져서 계속 밑으로 내려와서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추세가 좀 더 깊은 모습으로 저는 보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수급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반등의 연속성,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코스모 화학. 좀 더 어느 쪽에 좀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쪽은 장기로도 한번 보유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반기 지난 이후에 상반기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꾸준히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관련돼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튬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니켈, 코발트 이런 제품들을 리사이클하는 사업들을 이 코스모화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산 리튬 설비 투자도 추가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발표를 했고, 23년 말에는 1000톤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를 하겠다는 점도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부분, 리튬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 티타늄이라든지 2차 전지적 양극 활물질 관련해서 생산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산력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2차 전지와 리튬 관련된 회사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장기 라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강한 거래 대금이 나온 이후에 고점 9만 원대
연초에 나온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이 하락 부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물량을 가지고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기 추세를 보게 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상승,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려면 거래대금이 하락할 때 거래대금 이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자꾸 상승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저항 라인은 돌파가 나온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500원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짧게 손절 라인은 35,0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43,000원, 2차 목표가 6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코스모 화학과 관련해서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좀 목표가로 잡았을 때는 43,000원, 64,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요. 부자되자님의 종목인데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오셨고요. 에코플라스틱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고민하고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6,600원에 10%이시고요. 오늘은 4,915원에 거래를 마쳤군요. 에코플라스틱 매수하시고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가 급하게 또 반등이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5,800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꺾여 내려왔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좀 안전한 타이밍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헷갈리는데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세요? 자동차 부품주가 네. 실적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주식은 계속 안 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월 달에 이미 현대기아차가 미국도 잘 팔려고 해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현대기아차도 그때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고 부품주는 그때 뭐 여름 이제 고점이고 사람들이 일단 관심이 없습니다. 투자자들 대다수 그럴까요? 일반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외된 업종이죠. 이제 실적은 좋은데, 그런데 왜 실적 좋은데 안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중고차 지수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역사적 저점근처럼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미국의 자동차 업황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잘 나오더라도 실적이 내년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에코플라스틱은 현대기아차 주로 넣는데 현대 조지아 공장이 내년에 가동돼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제 플라스틱 범퍼 하는 회사거든요. 1등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플라스틱 범퍼 1등인데, 차량 모듈 관련도 넣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 전기차 위주로 가면 경량화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 에코 플라스틱도 매출은 늘어요, 그죠? 그런데도 주식이 못 가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 실적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 못 가서 평가를 하면 절대적인 저평가죠. 이제 3분기가 좀 584억 영업이익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천억이면 이게 어떻게 5배마도 이제 되는데 그죠?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실적이. 그런데는 못 갑니다. 그래도 적고, 그래서 내년 정도는 조금 더 이렇게 중소형주나 중성주, 소외된 주식도 조금 나아질 걸로 보이는데, 이 주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식의 특징은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빠지니까 잠깐 올라도 거의 1, 2년 동안 안 가요. 그러다 확 올라서 이제는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거든요. 그러면 실리면서 여기 사람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여기 있던 사람, 여기 있던 다. 그럼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을 거 아니에요? 빠졌고, 이제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안 실렸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위로 못 간다는 거지, 위로. 위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 탈 필요가 없는 주식이죠. 그래서 물 타면 안 되고, 저는 그냥 보유를 했다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6,000원 정도.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6,000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빠르게 좀 진단을 봐드리니까 시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음 종목은 박영실 님께서 대주전자재료를 올려주셨는데요.
3.2%. 오늘 뭐 상승 괜찮고요. 최근에 6만 7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은 좀 더 위에요. 92,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왜 종목은 다른데 차트는 다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한번 움푹 파였다가 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의 종목들이 주로 오늘 들어옵니다. 오늘따라 맞네요. 네. 2차 전지도 많이 들어오고요. 네. 20%를 담고 계시는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추가 매수했었더니 이 가격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더 비쌀 때 사셨던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송가람 대표님, 대주전자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계속?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왜 이렇게 흐름이 나빴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MLCC 핵심 소재인 전극페이스트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국내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기에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도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전자제품 회로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제품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IT 기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 그리고 PC, 그리고 전장 산업 같은 경우에 전기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에서도 태양광 패널이나 그 외 이런 네트워크 장비 등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 추세인데 왜 이렇게 하락이 많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IT 기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IT 부분 그리고 IT 부분에 가장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 판매 부분에 있어서 저조했죠.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상품 판매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IT용 MLCC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23년도를 지나서 24년도에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 부분 그 외에도 뭐 기존 IT 기기 부분에 있어서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장용 MLCC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 외에도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내연차 대비했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MLCC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ADAS 차간 거리를 측정해서 안전장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MLCC가 탑재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전장용 MLCC 수요가 어느 정도 추가로 증가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점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런 IT 제품, 스마트폰에 있어서 24년도 어느 정도 증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전장용 MLCC 부분 이 부분이 이 자율주행 고도화 부분 전기차 부분의 증가 본다고 한다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죠.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지만 단기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12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6만 7천 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이죠. 하지만 다시 지지가 나오고 이 매수하신 가격대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기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매수 가격대 근방인 9만 원대
이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추가로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1만 5천 원 지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 중장기 관점에서는 괜찮고 우선은 또 단기도 궁금하실 테니까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2차 11만 5천 원입니다. 2차 목표가까지는 가야 또 이제 수익이 날 텐데요.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네.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FST입니다. 김창현 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1,736원이네요. 네.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FST 오늘 23,850원 시청자님 수익 구간에 계시고요. 한번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11월 초에 어떤 시설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왔던 영향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 추세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님께서는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FST가 펠리컬 쪽 이제 포토마스크의 오염 방지는 이쪽은 시장을 거의 뭐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더라도 그 펠리컬 오염 방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매출 자체가 그렇게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온도 조절 장비 칠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해도 늘 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거의 다 장악해도 워낙 적은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도 없을 정도로 다른 데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혼자만 먹는 게. 그래봤자 혼자 먹고는 살아요. 그런데 올해는 먹고를 못 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영업이익 뭐 8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작년에 뭐 200억대 나오다가 그러니까 업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게 이제 신장비를 이제 극자외선 장비 쪽에 개발하고 있지만 그런 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뭐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하면 또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결국 나아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주식은 적대적 워낙 요즘 사람들이 이쪽으로 그냥 뭐 AI 반도체부터 해서 앞으로 미래가 청사진이 해서 계속 다 몰려가서 그런 거지. 지금 PR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워낙 비싼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시가총액이 5천원대 워낙 20, 30배 되거든요. 네. 뭐 바이오주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가 실리고 난 상태에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주가가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근데 매물대가 위에 많이 놓여 있어서 이렇게 많이 놓여있거든요. 26,000원부터 시작해서 27,000원 매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뚫으려면 확실하게 이 뚫을 때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못 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목표가를 26,000원 드리고요. 보유 관점으로 드리고 26,000원.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이 실어서 돌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의 고점 근처 한 3만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한 32,000원 정도 장기 목표가 드리고요.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62%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네. 네, 지금 조금 더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6,000원부터 지금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2,000원까지 고점 높여 가겠습니다. 손절가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어요. 21,000원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긍정 마인드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네. 한진입니다. 한진. 예전에 한번 잘 갔을 때가 한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쭉 내려와서 18,000원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오늘 어쩐 일인지 그동안 맞아요. 예, 한번 또 시세가 팡 터졌는데 뭐 그렇다고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12% 올라가서 25,000원대까지 회복했습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은 22,000원이니까 거의 뭐 이제 횡보할 때 사신 게 아닐까. 예, 좀 그런 생각 좀 들고요. 13%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단기도 궁금하고 중기도 궁금합니다. 목표가를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가격 조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확한 이슈가 안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개별 이슈로 올라왔는데 그중에서도 해운주가 굉장히 강했죠.
오전장 상승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크게 밀리지 않고 해운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흥하해운, 대한해운, 페어노션, STX, 뭐 그린오치스 이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운주들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점은 운임지수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해상 운임지수가 최근 상당히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지만 아직 뭐 확실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전반적인 흐름 같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해운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 택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육상 사업 쪽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이 회사의 비중, 매출 비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육상 물류 택배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업황을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물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크게 뭐 화물 운송업, 물류 시설 운용업, 물류 서비스업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 산업 쪽 측면을 본다면 제가 해운 쪽은 해운 운임지수를 체크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B2C 사업, 그 중에서도 이 B2C에서도 생활 물류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쿠팡 많이 쓰시죠? 이 쿠팡 쪽이 바로 이커머스 그리고 해외 배송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산업 부분이 뭐 명절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물류 산업도 이 B2C 사업 쪽에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물류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죠. 이런 물류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량 전체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도 함께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3년도 어느 정도 감소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는 측면이 나오려고 한다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해외양 운임지수,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 시스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지 여부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15년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20년 고점이 나왔죠. 그때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7월에 반등 시도 이후에 다시 꾸준히 늘리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은 다시 상승 추세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 단기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상승 이유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 단기 흐름에서 끝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기 흐름을 본다면 거래대금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 25,500원대, 26,000원대 추가로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 2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긍정마인드님의 한진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이제 목표가는 27,000원, 32,000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손절가 2만 원이니까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을 보기 전에 네. 중요한 지표 좀 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년비에 비해서는 3.0%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가 3.1%였으니까 거의 부합하게 살짝 하회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근원 PC가 3.5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3.5로 부합이네요. 나오면서 부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다른 건 이제 고용 보고서 나와야 또 하나 봤는데, 남아있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끝났다고 보고 시장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지표는 PC보다 이렇게 만약에 예상보다 하이를 크게 나오면 오히려 주식이 빠집니다, 미국은.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는 보여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하락은 당연히 할 것이고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11월 현재는 큰 움직임이 없을 걸로 보이고 11월, 12월까지 내년 1, 2월 달 정도에 나오는 물가 지표나 이런 게 3% 이하 하이하고 전체적으로 경제 둔화 지표 확실히 미국에서 나온다면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그때는 파급력이 크게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 아직은 10일까지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럼 괜찮다 뭐 그걸로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잠시 후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일단 다시 돌아가 보죠. 뜨거운 하룻밤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화끈합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뜨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남이따와 함께하는 하룻밤 테스라는 종목으로 이어갑니다. 265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다른 반도체는 다 날아가는데 얘만 제자리라서 숨 넘어갑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더라고요. 역시나 테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만 왜?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테스도 내년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테스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투자 의견은 이렇게 되면 전략 매도 나올 것 전략 매도 같은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식은 나만 간다고 좋다고 그 바닥에 있는 주식은 난 겁나가지고 계속 사고 있으면 뭔가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빠짐 이유가 있고 안 가고 있으면 나는 다른 걸 딱 가는 걸 따라잡으면 겁이 나요. 겁이 올라가니까 겁이 나니까 내려왔을 때 사고 싶으면 이미 시세 끝난 걸 사고 대다수가 90% 투자는 그렇거든요. 그럼 안 가는 거 사고 있으면 남아 소외되는 거죠. 안 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트라는 것은 뭘 만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반도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공정, 후공정까지 가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테스트는 정착 장비입니다. 정착하자면 전공정에서 정착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계 전부 다 엔비디아 때문에 가면 패키징 관련된 거나 고강대업 HBM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다 이야기해서 삼성전자 실적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전공정의 장비들은 칩을 생산을 하면 생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저 후공정 가서 테스트나 저기 가서 패키징 할 때 여러 개를 묶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양이 좋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산은 그대로 하는 걸 가지고 더 늘리지 않고 줄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전공정 정착 장비를 많이 아니면 정착점 관련된 장비를 넣어서 생산을 많이 해놓으면 되는데 그 시대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줄였잖아요. 설비를 줄였으면 전공적인 피해를 그래 보는 거죠. 신설 장비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 같으면 실적이 지금 3분기에 9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완전 폭락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좋아지려면 정착 장비가 들어가는데 정착 장비 내년도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업황 개선이 내년에 된다 하더라도 천천히 되기 때문에 2020년도, 21년도만큼 되지 않아요, 반도체는. 그러면 20년도, 21년도 그때 만큼의 실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쪽에는 정말 온 디바이스 삼성전자 그것 때문에 관련된 게 있으면 그쪽에 주식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CV 장착 장비를 이렇게 하고 하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아까 이제 필명이 워낙 뜨거운 하룻밤. 그럼 테마주나 뜨겁게 움직이는 거 가는 거 좋잖아요. 나의 이름하고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뜨겁게 움직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시세만 보면 됩니다. 시세만 보면 보세요. 그럼 며칠 동안 올라가고 있잖아. 하루 이틀 3일 4일 동안 올라가는데 지금도 사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 뜨겁게 가고 있는데 이걸 사야지. 난 안 간 주식 사가지고 나와 생각과 다른 주식을 사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이것도 가고 있지. 그럼 온 디바이스 코엘 패션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가네요. 여기 제가 박스가 하다 11월 20일 날은 여기 하는 박스가 양봉이 거리 들어갔잖아요. 거리 실리고. 그럼 여기 실리면 여기서 8,000대 다 우리 8억치 사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회사들은. 그죠? 그럼 8천만치도 사는, 그렇게 이런 게 사면 리스크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하다가 있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시세가 날 때 따라가는 게 테마주나 그 빨리 수익을 내는 방법들입니다. 그 지금처럼 이렇게 테스는 정책 장비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장분간 다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지금 계속 혼자만 사 있으면 가겠냐고 오히려 지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수렴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지만 내년에는 뭐 기대 크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 팔고 나오셔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네. 이제 반도체가 점점 좋아지니까 언젠가는 순환매로 내 종목도 따라가겠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철저하게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이름대로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뜨거운 종목으로 갈아타기 전략까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현재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소비자 물가지수 스페인 거 말씀드렸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도 또 예상 하회, 독일 같은 경우에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좀 더 확신이 좀 더 드는 모습이 유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선물 시장으로 봤을 때 11월 30일 기준으로 처음에 약간 좀 밀렸다가 지금 다우, 나스닥 둘 다 완만하게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의 하락도 손실도 좀 멈춰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히든카드 통해서 그 자리를 수익으로 메꿔보시죠.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